패밀리 레스토랑 테이블 좌석에 앉아있는 3명의 남녀. 양복의 남성, 캐주얼한 복장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나무란 옷차림의 할머니. 슬쩍 보면 가족 같지만 서로를 무슨 씨라고 부르고 있다. 그럼 처음은 제가. 젊은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건 어느 미용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미용실에 한 여성이 들어온다. 어서 오세요. 실례합니다만 오후 1시 예약한 S입니다. 뒷단추가 달린 웃옷에 반바지를 맞춰 입은 긴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인 S가 미소 짓고 서 있다. 아, 예약하신 S씨군요. 그쪽 소파에 잠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적어주세요. 접수대의 점원에게 기록카드와 볼펜을 건네받은 S는 소파에 앉아서 차례가 올 때를 기다리며 카드에 이것저것 기입한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쪽으로. 점원에게 안내받아 S가 미용 의자에 앉자 여성이 거울 너머에서 미소 지으며 말을 건다. 오늘 담당인 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커트하러 오신 거네요? 네, 요즘 머리끝이 자꾸 갈라져서. S의 머리를 살펴보니 확실히 갈라진 머리카락이 많긴 해도 윤기와 탄력이 있어 그렇게까지 상해 보이진 않는다. 갈라진 부분이 없어지게 이런 느낌으로 부탁드립니다. S는 손에 든 헤어 카탈로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세미 롱 헤어의 여성을 가리켰다. 알겠습니다. 그럼 머리부터 감으실게요. 아이는 조수에게 이야기하고 조수는 S를 샴푸대로 안내했다. 샴푸가 끝나고 미용 의자로 돌아온 S. 그럼 바로 자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가위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진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S가 보는 휴대폰 화면이 보였는지 아이는 재미있다는 듯 물어본다. 검은 배경에 빨간 글씨가 나열되어 있는 게 공포계 사이트라는 것은 명백하다. 네, 맞아요. 케이코라고 아세요? 케이코? 모르겠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S는 휴대폰을 만지면서 빨간 글씨로 케이코라 쓰여진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다. 케이코는 혼자 사는 직장 여성. 어느 날 욕실에서 몸을 씻으려고 보디타올을 집었을 때 타올 끝에서 10cm 정도의 위치에 매듭이 묶여져 있다. 묶은 기억은 없었지만 케이코는 매듭을 풀고 늘 하던 것처럼 몸을 씻고 욕조로 들어간다. 어느 날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충전하려는데 충전 케이블을 집었을 때 충전 케이블 끝에서 10cm 정도의 위치에 매듭이 묶여져 있다. 묶은 기억은 없었지만 케이코는 매듭을 풀고 늘 하던 것처럼 휴대폰을 충전하고 잠에 든다. 어느 날 세수하고 얼굴을 닦으려 수건을 집었을 때 수건 끝에서 10cm 정도의 위치에 매듭이 묶여져 있다. 묶은 기억은 없었지만 케이코는 매듭을 풀고 화장을 마친 후 출근한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거실 등을 켜려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질 않는다. 형광등이 다 된 건가 생각하면서 조명기구에 달린 끈을 잡아당기자 불이 들어온다. 밝아진 실내.
끈을 놓자 끈 끝에서 10cm 정도의 위치에 매듭이 묶여져 있다. 묶은 기억은 없었지만 케이코는 매듭을 풀고 언제나처럼 사온 음식을 테이블에 늘어놓고 손을 합장하고 잘 먹겠습니다 한다. 어느 날 문득 기억에도 없는 매듭에 신경이 쓰였던 케이코는 컴퓨터로 조사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짐작가는 검색어를 넣어봐도 케이코가 원하는 답변은 찾을 수 없다. 케이코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게시판에 투고하고 언제나처럼 매듭을 풀고 답변을 기다린다. 매듭을 발견한다면 방치해두지 말고 풀어주세요. 답변은 이것뿐이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케이코는 재미있어져서 그렇게 댓글을 달고 그날은 매듭을 풀지 않은 채 잠에 든다. 다음날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답변이 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딱 한마디의 답변에 이어 H가 빠진 URL이 첨부되어 있다. ttps://imgur.com 갤러리 FYHDR2JA 케이코보다도 먼저 URL을 확인한 사람들의 코멘트가 게시판에 넘쳐난다. 매듭을 푸는 게 좋다는 코멘트는 적다. 그대로 놔두고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게 좋겠다는 코멘트가 압도적이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든 케이코는 방치해둔 매듭들을 서둘러 푼다. 그리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한 후 맨 앞에 H를 입력하고 클릭한다. 링크된 곳은 바탕화면이 진홍색과 칠흑색으로 위아래 반씩 나뉘어져 있었고 위쪽에는 기묘한 그림이 여러 개 그려져 있다. 아래쪽에는 일본어가 아닌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다. 일본어로 번역해보니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케이코는 아쉬워하며 게시판으로 돌아와 다시 글을 포스팅한다. 링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시 올려주실 분 없나요? 코멘트가 넘쳐나던 게시판이었지만 케이코가 포스팅한 후 누구 하나도 답글을 다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출근해서 컴퓨터 전원을 켠 후 마우스를 보니 줄 끝에서 10cm 정도의 위치에 매듭이 묶여 있었다. 집 말고는 처음이었다. 묶은 기억은 없었지만 케이코는 매듭을 풀고 언제나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때부터 케이코는 매듭에 시달려 얇고 긴 것들을 보면 모두 매듭이 묶여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결국 말도 안 되는 환각을 겪게 된다. 어느 날 이 재난에서 벗어나는 해결법이 떠오른 케이코는 일을 그만두고 남친과도 헤어졌다. 살풍경한 한 아파트 내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마네킹 같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 커튼이 없는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는 잔뜩 구름이 낀 하늘이었지만 케이코의 마음은 반대로 맑기만 하다. 실, 끈, 전원 코드, USB 케이블. 그 외에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가늘지 않아도 모두 정리해 처분했다. 머리도 채모도 정성 들여 모두 밀어버렸다. 인터폰이 울린다. 케이코는 현관문 자물쇠를 열고 발밑에 휴대폰을 내려놓은 후 발가벗은 몸을 보일까봐 빠른 걸음으로 거실 소파 뒤로 숨는다. 현관문이 열린다. 살아있냐? 목소리의 주인공은 케이코의 오빠
잘 있었어요? 오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오빠의 여자친구. 아름다운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흐르는 긴 머리의 미인이다. 저 죽어 있습니다만. 알았어. 휴대폰이랑 음식 두고 간다. 항상 고마워, 오빠. 그럼 또 올게. 다시 조용해진 실내. 케이코는 현관문을 잠그고 오빠가 두고 간 휴대폰과 식료품을 챙긴다. 충전 케이블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가 없어서 2대의 휴대폰을 번갈아 가며 오빠에게 충전을 맡기고 있다. 냉장고도 처분했기 때문에 음식과 보냉제를 오빠에게 받아서 캠프용 아이스박스에 보존하고 있다. 옷도 모두 버려서 외출을 못하는 답답함은 있어도 이런 생활도 이젠 익숙하다. 오빠에게는 너무 폐를 끼치고 있지만 사정을 설명했더니 이렇게까지 협력해 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인터폰이 계속 울린다. 뭘 잊은 게 있나? 케이코는 현관문의 자물쇠를 열고 빠른 걸음으로 거실 소파 뒤로 숨는다. 현관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다가온다. 뭐 잊은 거라도 소파 뒤에서 얼굴을 내민 케이코의 표정이 굳어진다. 시선 앞에는 익숙한 얼굴의 남자. 이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다. 야, 좀 아까 여자 데리고 왔던 남자는 누구냐? 오빠인데?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뭐? 오빠? 거짓말 치고 앉았네. 근데 어째서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있냐? 네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되냐? 거짓말 아니야. 할 말 없으면 나가. 셋이서 그 짓거리 한 거지?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적당히 하라고, 이 쓰레기년아. 갑작스런 통증. 전 남친의 손에는 칼. 한일자로 찢어진 복부에서 선혈과 함께 내장이 흘러내린다. 대자로 넘어진 케이코를 위에서 내려다보더니 그는 다시 칼을 꽂는다. 그리고 멀어지는 발소리. 며칠 후 언제나처럼 휴대폰과 음식을 전하러 온 케이코의 오빠가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케이코의 전 남친이 특정되고 바로 체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케이코가 전라의 몸으로 생활한다는 소문을 듣고 케이코의 생활을 몰카로 찍어오던 아파트 관리인이 조사 중 체포된다. 케이코 옆집 천정을 통해 케이코의 집 바로 위에다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있었다. 문제는 이 몰카 영상이었다. 이미 경찰이 앞선 상태라 원래라면 유출될 일이 없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관리인의 컴퓨터로 인해 동영상이 유출되고 만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한 장의 DVD. 라벨에는 빨간 매직으로 케이코라고만 쓰여있다. 지인이 인터넷으로 입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빌렸다. 나는 DVD 플레이어에 그것을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어느 아파트의 내부. 대자로 넘어져 있고 복부에서는 내장이 흘러나온 시체. 갑자기 베란다 앞 미닫이 유리문에 사람 그림자가 비추인다. 흔들흔들 흔들거리며
양팔은 이상하게 짧아 보인다. 일순 영상이 멈추고 다음 순간 실내에 깡마른 마네킹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하 마네킹이라 부르겠다. 얼굴을 숙이고 있어 표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흔들흔들 새하얀 몸이 흔들리면서 축 늘어져 있는 자주빛 양팔은 보다 더 불규칙하게 흔들린다. 이상하리만치 짧은 양팔에는 원래 있어선 안 되는 것이 있었다. 매듭이다. 양팔 모두 팔꿈치 언저리에 매듭이 묶여 있었다. 고기 다지듯 뭔가로 뼈를 모두 빻아버리지 않는 한 팔에 매듭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마네킹은 시체 옆에 똑바로 앉더니 복부에서 흘러나온 내장을 힘없이 쥐더니 천천히 몸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한다. 대장을 2m 정도 끄집어냈을 때 손을 멈추더니 마네킹은 그것을 잡아 찢는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대장에 매듭을 묶더니 다시 그것을 시체의 몸속으로 넣기 시작한다. 내장을 모두 다시 넣은 마네킹은 일어서더니 흔들거리면서 실내를 돌아다니다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몰카 바로 아래에 멈춰선다. 전신을 부르르 떨면서 축 늘어져 있는 자줏빛의 양팔을 힘없이 들어 올리며 마치 만세를 부르듯 한다. 숙이고 있던 얼굴을 들고 시선을 카메라로 향한다. 감자껍질 벗기는 필러로 벗겨낸 듯 길고 가느다란 검붉은 얼굴의 피부가 상하 좌우 사방으로 향하여 늘어져 있었고 그 끝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다. 안구는 돌출되어 있었고 유일하게 제대로 남아있는 입가가 실룩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영상에 음성은 없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이 간다. 어느 인터넷 게시판의 스레드. 링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시 올려주실 분 없나요? 케이코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코멘트. 케이코는 답변이 없다고 착각한 것뿐이다. 하나의 스레드에 대해서 회신 가능한 건수는 상한선이 있어 케이코의 코멘트가 정확히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스레드라고 설명이 있었지만 케이코는 알지 못한 것 같았다. 그 후 제목 뒤에 2가 붙으면서 새로운 스레드가 형성되고 케이코에게로의 답변도 있었다. 그 사이트를 다시 올리는 것은 무리. 너무 징그러워서 곧바로 삭제당한다. 맞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발견한 본인이 꼭 매듭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왜? 어째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 S는 케이코를 모두 읽어주고 나서 거울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며 싱긋 웃는다. 어땠어요? 꽤 재미있지 않았어요? 어휴, 무서워요. 케이코 씨네 오빠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 켄지 씨요? 뇌경색으로 죽었어요. 켄지요? 이름은 안 나온 줄 알았는데? S는 아이의 질문에는 대답도 않고 계속 이야기한다. 저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케이코가 박스에 담아서 처분한 옷들을 켄지 씨가 재활용품 가게에 가지고 간다길래 꽤 비싼 옷도 많아서 켄지 씨에게 조금 달라고 말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몰래 한 장만 빼놨어요. 너무 귀여운 후드티가 있어서. 그런데 후드티 끈이
부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매듭이 지어 있어서 제가 그걸 혼자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어쨌든 상관없어요. 아이는 가위줄을 멈춘다. 커드 다 됐습니다. 길이는 어떠신지요? 아이는 S의 뒤에서 손거울을 비춰준다. S는 거울을 확인하면서 손으로 두 발을 체크한다. 괜찮네요. 이 길이라면 매듭도 전부 없어졌겠어요. 매듭이요? 처음에 봤죠? 갈라진 머리 같은 촉감의 매듭. 네? 매일 밤마다 베개에서 머리에 매듭이 생겨서 노이로제 걸리기 직전인 것 같아서요. 예? 머리를 자르면 자른 사람이 매듭을 품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예? 다음 분도 기다리다 지친 것 같으니 드라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분이요? S는 가장 안쪽의 미용 의자를 가리킨다. 에? 잠깐, 누구? 미용 의자에는 고개를 숙인 마네킹 같은 것이 앉아있다. 미용실에 민머리의 사람이라니 이상하기 그지없다. 아이는 조심조심 다가가 뒤에서 말을 걸어본다. 실례합니다, 손님. 마네킹 같은 것이 얼굴을 든 것과 동시에 거울 너머로 얼굴을 본 아이는 비명을 지른다. 패밀리 레스토랑 테이블 좌석에 앉아있는 3명의 남녀.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가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자리 났어요.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뒤를 돌아보더니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예? 저요? 몰래 훔쳐들었던 게 들켰나 보다. 괜찮으시다면 합석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양복 차림의 남성과 남루한 복장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를 가운데에 두고 감싸듯이 내 자리로 와서 앉는다. 저기 잠깐만요. 그런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그럼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남성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것은 어느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만